진짜 듣고도 믿기 힘든 숫자가 하나 있어. 300년이 넘은 고대 이집트 무덤을 발굴하던 고고학자들이 항아리 하나를 발견했는데 그 안에 든 꿀이 놀랍게도 여전히 먹을 수 있는 상태였다는 거야. 수많은 제국이 무너지고 거대한 문명들이 자취를 감추는 그 오랜 세월 동안 이 황금빛 액체만큼은 파라오의 무덤 속에서 상하지도 않고 그대로 버텨낸 거지. 무슨 신화 속 이야기 같지만 이건 엄연한 과학적 사실이야. 보통 우유는 며칠만 지나도 상하고 여름철 밥은 하룻밤만 둬도 쉰내가 나잖아. 고기도 몇 시간이면 냄새가 나기 마련인데 꿀은 제대로 보관만 하면 지구상에서 거의 영원히 썩지 않는 극소수의 천연식품 중 하나야. 더 신기한 건 인간이 이 정도로 시간의 흐름을 거스르는 슈퍼푸드를 만들어낸 게 아니라는 점이야. 이 모든 과정 뒤에는 천재 화학자라고 불러도 손색 없는 자그마한 꿀벌들이 있어. 꿀은 그냥 단순히 달콤한 음식을 넘어 수천만 년 동안 진화해온 생물학적 걸작인 셈이지. 꿀에 대한 흥미로운 사실 몇 가지를 말해줄까? 현재 전 세계에서 꿀을 가장 많이 생산하는 나라는 중국이야. 매년 45만 톤이 넘는 꿀을 만들어내는데 이게 전 세계 생산량의 거의 4분의 1에 달해. 반면 미국은 꿀 소비량이 엄청나게 많지만 정작 자체 생산량이 부족해서 엄청난 양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지. 그리고 고작 꿀 500지를 만들기 위해서 꿀벌들이 날아야 하는 총거리가 무려 수만 킬로미터에 달하고 방문하는 꽃만 해도 200만 송이가 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식탁 위에서 보는 작은 꿀 한 병은 사실 벌 한 떼가 이뤄낸 거대한 건축공사나 다름없는 거야. 세계에서 가장 비싼 꿀 중 하나로는 터키의 엘비시 안절꿀이 꼽혀. 무려 800m 깊이의 동굴 속에서 채취하는 꿀인데 한때는 1kg에 1만 달러가 넘는 가격에 팔리기도 했어. 웬만한 고급 오토바이 한 대 값과 맞먹는 수준이지. 그렇다면 꿀의 진짜 정체는 뭘까? 많은 사람이 그냥 벌이 만들어낸 달콤한 물 정도로 생각하잖아. 하지만 과학의 눈으로 보면 꿀은 아주 정교하게 설계된 보존 시스템이야. 먼저 일벌들이 꽃과 나무를 돌아다니며 꿀을 빨아들이는데 이 초기 액체는 대부분 물과 설탕 성분으로 되어 있어. 이걸 그대로 두면 일반 과일 주스처럼 금방 발효되고 상해버려. 그래서 벌들은 이걸 가져와서 바로 먹지 않고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는 형태로 가공을 시작해. 벌이 꽃꿀을 흡입하면 이 액체는 소화기로 바로 가지 않고 꿀 주머니라고 불리는 별도의 특수한 위 속에 저장돼. 돌로 돌아오는 비행 동안 벌의 몸속에 있는 효소가 이 설탕 구조를 잘게 부수기 시작하지. 진짜 흥미로운 작업은 벌집에 도착해서 벌어져. 벌들은 입에서 입으로 이 꿀을 서로 전달하기 시작해. 인간의 시선으로 보면 조금 이상해 보일 수 있지만 이건 벌들만의 엄청나게 효율적인 생물학적 가공 라인이야. 전해질 때마다 꿀에는 효소가 계속 더해지거든. 그러고 나서 벌들은 이 꿀을 밀랍세포 칸에 채워 넣은 뒤 날갯짓을 끊임없이 해서 수분을 증발시켜. 이 과정이 제일 중요해. 박테리아나 효모 같은 미생물이 살아가려면 무조건 물이 필요하거든. 그런데 벌들은 꿀을 아주 극단적일 정도로 바짝 말려버려. 보통 고기는 수분이 약 70%, 과일은 80, 90%, 밥은 60% 정도 되는데 꿀은 수분 함량이 20%도 안 돼. 말하자면 꿀 속은 화학적인 사막 같아서 박테리아가 들어오는 순간 거의 곧바로 수분을 빼앗겨 말라 죽는 거지. 그뿐만이 아니야. 설령 박테리아가 들어온다고 해도 꿀 자체가 그걸 스스로 소멸시키도록 만들어져 있어. 과학자들이 가장 감탄하는 부분이 바로 꿀 내부의 강력한 천연 항균 환경이야. 꿀을 만드는 과정에서 벌들은 일종의 과산화수소를 만들어내. 맞아. 우리가 상처를 소독할 때 쓰는 바로 그 과산화수소야. 인간이 박테리아의 존재를 알기도 훨씬 전부터 벌들은 이미 이걸 활용하고 있었던 거지. 꿀 속에 들어있는 이 성분은 벌에게 해가 되지 않을 만큼 미량이지만 박테리아나 곰팡이의 증식을 억제하기에는 충분해. 결국 미생물이 꿀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수많은 죽음의 고비를 넘어야 하는 셈이야. 첫째는 물 부족, 둘째는 삼투압 현상 때문에 몸속 수분을 뺏기는 과도한 당분 환경, 셋째는 산성 환경,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산화수소의 공격까지 버텨야 하지. 꿀의 pH 농도는 보통 3에서 4.5 사이로 대부분의 박테리아가 살기에는 꽤 시큼한 편이야. 이해하기 쉽게 말하자면 대부분의 박테리아는 pH 7 정도의 중성 환경을 좋아하거든. 그러니 꿀 속에 들어가는 건 민물고기를 짠 바다에 던져 넣는 것과 다름없어. 이렇게 꿀은 하나의 완벽한 생물학적 요새가 되어 박테리아가 도저히 발을 붙일 수 없게 만들어져. 다시 무덤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 고대 이집트인들은 효소나 박테리아가 뭔지 몰랐지만 꿀이 엄청나게 특별하다는 것만큼은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어.
수많은 고대 문헌을 보면 꿀은 식량이자 치료제, 신에게 바치는 곡물, 그리고 보존제 역할까지 했대. 얼마나 귀했으면 파라오의 무덤에 사후 세계를 위한 부장품으로 함께 묻었겠어. 이집트인들은 상처에 꿀을 바르기도 했는데 그렇게 하면 감염이 덜 된다는 걸 경험으로 안 거지. 오늘날 현대 과학도 이게 완전히 근거 있는 이야기임을 확인해줬어. 실제로 지금도 일부 의료용 꿀은 화상이나 가벼운 상처 치료를 돕는 데 사용되고 있거든. 현대인들을 가장 놀라게 하는 건 역시 발굴된 고대 항아리 속 꿀이 여전히 먹을 수 있다는 사실 자체야. 인류에게 전기도, 인터넷도, 증기기관도 없던 시절에 만들어진 꿀이 지금까지 버텨왔다는 걸 상상해봐. 정말 대단하지 않아? 그렇다고 해서 꿀이 어떤 조건에서든 절대 불멸이라는 뜻은 아니야. 잘못 보관하면 꿀도 상할 수 있어. 꿀을 망치는 가장 큰 적은 바로 물이야. 꿀이 물에 희석되거나 뚜껑을 열어두어 공기 중에 수분이 스며들면 수분 함량이 높아지게 돼. 그때부터 숨어있던 효모가 활동을 시작하면서 발효가 일어나는 거지. 오래된 꿀병에서 시큼한 냄새가 나거나 거품이 일고 약한 술맛이 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야. 사실 인간은 수천 년 전부터 이 현상을 일부러 이용하기도 했어.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알코올 음료 중 하나가 바로 꿀술 미디이거든. 바이킹들이 특히 이 술을 엄청나게 좋아했대. 생각해보면 인생 참 아이러니하지? 벌들은 상하지 않는 음식을 만들려고 수백만 년 동안 진화해 왔는데 인간은 거기다 일부러 물을 타서 술로 만들어 마실 생각을 했으니 말이야. 이제 꿀에 얽힌 다른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볼게. 많은 사람이 꿀바닥에 하얗게 설탕처럼 결정이 생기면 앗! 가짜 꿀 샀다! 하고 오해하곤 해. 하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그 반대로 자연산 꿀이라는 증거인 경우가 대부분이야. 사실 이 가짜 꿀과 진짜 꿀을 구별하는 문제는 늘 논란이 많긴 하지. 꿀에는 원래 포도당 글루코스 성분이 엄청 많이 들어있거든. 시간이 지나면서 이 포도당이 물 분자와 분리되어 스스로 결정을 이루는 거야. 특히 아카시아보다는 아까시, 밤, 혹은 아카시아 외에 유채꿀이나 커피꿀 같은 종류들이 유독 결정을 빠르게 만들어내. 이건 그냥 자연스러운 물리적 변화일 뿐이지 결코 꿀이 상한 게 아니야. 그럴 땐 당황하지 말고 따뜻한 물약 40gC의 병째로 잠시 담가두면 다시 투명하고 묽게 변해. 반대로 시중에 많은 공장형 꿀들은 맡음에 대해서 항상 보기 좋은 액체 상태를 유지하도록 강한 열 처리를 거치곤 해. 하지만 그 과정에서 꿀 속에 든 귀한 천연 효소들이 파괴되기도 하지.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길 수 있어. 왜 다른 곤충들은 벌처럼 하지 못할까? 수많은 곤충이 꽃꿀을 먹고 살지만 꿀벌처럼 엄청난 보존 시스템을 구축한 생물은 없어. 비밀은 바로 사회성 진화에 있어. 꿀벌들은 거대한 무리를 지어 고정된 집에서 살기 때문에 대량의 식량을 장기간 저장해야만 했거든. 수백만 년의 세월 동안 벌들은 식량 비축의 전문가로 진화한 거야. 채취부터 가공, 건조, 밀랍을 통한 밀봉, 그리고 벌집 내부의 일정한 온도 조절까지 완벽하게 수행하지. 벌집 하나하나가 스스로 돌아가는 거대한 식품 공장인 셈이야. 놀라운 건 이 모든 시스템이 컴퓨터도, 전기도움도, 중앙에 독재적인 지도자도 없이 작동한다는 점이지. 개별 벌들은 그저 본능에 따라 작은 임무를 수행할 뿐인데 집단 전체가 모이면 상상을 초월할 만큼 복잡하고 완벽한 결과물을 만들어내. 알면 알수록 꿀벌이 자연계에서 얼마나 대단한 생명체인지 감탄하게 돼. 요즘에는 꿀을 어디서나 쉽게 구할 수 있다 보니 그리 특별하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어. 하지만 인류 역사의 대부분의 시간 동안 꿀은 정말 엄청나게 귀한 대접을 받았어. 사탕수수로 설탕을 대량 생산하기 전까지 꿀은 인간이 얻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하고 가장 고급스러운 단맛의 원천이었으니까. 중세 유럽에서는 꿀로 과자를 만들고 약을 짓고 술을 빚었으며 어떤 지역에서는 세금 대신 꿀을 걷기도 했대. 자연 상태의 꿀을 채취하는 건 목숨을 걸어야 할 만큼 위험해서 수십 미터 절벽을 기어오르는 부족들도 있었어. 지금도 네팔 히말라야에는 거대한 야생벌집을 찾는 허니헌터들이 남아있지. 그 황금빛 액체 하나를 얻기 위해 수백 미터 높이의 깎아지른 절벽의 줄 하나로 매달려 세계에서 가장 큰 벌들과 사투를 벌이는 모습을 보면 인간 역사에서 꿀이 가진 매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실감나게 돼. 조금 더 넓은 시선으로 바라보면 꿀은 단순한 음식을 넘어 자연의 생존 드라마 그 자체야. 꽃은 곤충을 유혹하기 위해 꿀을 만들고 벌은 겨울을 버텨내기 위해 그 꿀을 모으지. 그리고 인간은 그걸 가져와 식량으로 삼고 약으로 쓰고 문화적 상징으로 삼았어. 이 작은 액체 방울 하나가 식물과 곤충, 기후, 화학, 의학, 그리고 인류 문명의 역사까지 전부 연결하고 있는 거야.
생각할수록 참 경외감이 들지 않아? 사람 새끼손가락만한 작은 생명체가 박테리아는 물론 시간마저 굴복시키는 식품을 만들어내다니 말이야. 현대 과학의 힘을 빌리지 않는다면 인간조차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이 경이로운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어.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제 작별 인사를 할 시간입니다.